이재명 시대 미리 보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이재명 시대 미리 보기 부동산 편이 올라갔을 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이런 영상을 올리냐, 이재명을 대령통으로 인정하는 거냐, 왜 하기도 전에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냐, 결론이 벌써 나왔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유튜브에는 자동차 리뷰 채널이나 전자제품 리뷰 채널들이 많죠. 거기에서 어떤 물건은 추천하고 사라고 하지만 또 어떤 물건은 이거 쓰레기다, 추천 안 한다, 별로다, 문제가 있다, 이런 리뷰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 물건 안 좋은데 왜 사라는 거냐? 왜 사라고 강요하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꼴 아닐까요? 어떤 시대가 열리는지 미리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저자를 찍어도 될지 판단을 해보자 는 영상입니다. 미리 보기가 뭔가요? 현실로 닥치기 전에 미리 좀 보자는 거잖아요. 화가 많이 난 순서대로 애국의 크기가 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점점 감정이 격해질 일이 많을 텐데 우리 다들 너무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시대 미리 보기는 이재명 시대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살펴보자는 의도입니다. 이재명의 말 한마디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재명은 어차피 내일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더 폭넓은 리서치를 통해서 맥락을 살펴보자는 게 의도입니다. 이재명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우클릭을 하는 듯한 모양을 보여주면서 자기 상징과도 같은 기본소득을 뒤로 밀어놓는 듯한 모양을 자꾸 보여왔습니다. 이재명의 정책 자문이라는 유모 씨도 지금 기본소득 할 때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일단은 안심하라는 듯이 당장은 기본소득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그걸 이유로 이재명을 안 뽑지는 말아달라는 듯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가 똥을 끊는 게 쉽지 이재명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뒤에서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재결성하고 기본사회 정책단도 만들고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기본소득 할 때가 아니다 이런 거 다 유권자에 대한 우롱이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그냥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기본사회예요. 기본국가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아예 사회 전반을 다 기본으로 돈을 뿌리면서 간다는 게 이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기본사회위원회에는 10개의 분과가 있어요. 기본소득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금융, 기본주거, 기본교육, 듣다 보면 대체 저게 뭔 소리야 싶은 기상천외한 것도 많습니다. 기본 농업, 기본 에너지. 기본 에너지는 무슨 집집마다 와서 기름을 나눠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각 분과별로 뭔 소리를 하는지 들여다봅시다. 각 분과에서 내놓은 계획들, 그리고 아직 명확한 계획이 안 나왔어도 그 분과장을 맡은 국회의원이 평소에 주장하던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기본사회 성장 분과입니다. 요즘 이재명이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기본사회위원회에도 성장이라는 분과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본사회 성장이라는 테마는 이재명이 말하는 그 성장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냐?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편 현금 지원을 했을 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미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것들을 우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금 살포의 승수 효과는 고작 0.2에서 0.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역화폐와 재난지원금을 뿌리면 골목 경제에는 승수 효과가 2배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적지만 골목 경제에만, 참고로 골목 경제라는 용어는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골목 경제에만 2배라고 주장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근거입니다. 민주당이 모여서 그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 지역화폐 예산을 얼마를 썼더니 경제 효과가 얼마가 나왔더라. 그런데 그 경제 효과라는 것은 뭐냐? 꼭 지역화폐의 총 사용액을 이야기합니다. 10만 원을 사면 세금으로 쿠폰을 박아서 11에서 12만 원 주니까 딱 그거 주는 선까지만 사람들이 사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박은 돈보다 총 사용액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소비가 진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을 세금 쿠폰을 받아서 기존 소비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뿐인데 그 총 사용액을 경제 효과라고 10년 넘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손해를 보고 팔았더니 영업이익도 줄고 순이익도 줄었는데 매출액은 늘었다. 그러니까 경제 효과가 났다고 좋아하는 꼴인 겁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인류가 보조금으로 성장한 일은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경제에 추가된 돈이 아니니까요. 그런 돈은 원래 없는 것이니까요. 기본사회위원회에는 당연히 기본소득 분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기본소득 지금은 할 때 아니다, 기본소득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겠다 이러고 거짓말을 하면서 뒤로는 10대 정책과제로 정해서 올려놨어요. 내용은 우리가 아는 그 내용 그대로인데 이번에는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농민부터 먼저 돈을 나눠주겠다는 계획이 추가됐습니다. 이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건 이미 법안까지 올라가 있어요. 농민이기만 하면 그냥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겁니다. 기본소득 떠들기만 하지 거기에 쓸 돈이 없으니까, 거기 쓸 돈이 없다는 걸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는 직역별로 잘라서 돈이 되는 대로 일부라도 나눠주면서 표를 사겠다는, 말 그대로 대놓고 매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청년 현금 기본소득안도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기한테 표를 주면 청년한테 용돈을 얼마 뿌린다고 아마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겠죠. 다음은 뭐냐? 기본 에너지입니다. 기본 에너지가 대체 뭐야 하고 의문이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이재명 측의 기본 에너지 계획은 뭐냐?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 원전을 최소화한다, 탄소 사회적 비용을 법제화한다. 이게 기본 에너지입니다. 이미 문재인 때 대실패했던 탈원전을 또 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그때 한몫 시원하게 해쳐먹었던 태양광 돈놀이로 또 한 번 털어먹겠다는 계획, 그리고 탄소 사회적 비용은 뭐냐? 국가 정책이나 예산 심사에 탄소 비용을 무조건 계산해서 넣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국가가 태양광 사업, 풍력 발전 사업 같은 걸 하거나 지원할 때는 경제성 평가, 편익 평가가 구조적으로 높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을 할 때는 브레이크도 없이 신나게 달리면서 신나게 주워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 금융, 기본 대출이라는 것이 이재명의 대표 공약 중 하나죠. 기본 금융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 국민에게 1,000만 원씩 대출을 해주겠다. 그냥 돈을 뿌린다는 얘기인데 그걸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고 은행 돈으로 현찰 1,000만 원씩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1,00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하면 너무 심한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반대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은행에서 주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에너지, 기본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 금융이라는 것은 아예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기본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없는 단어예요. 나라가 인당 1,000만 원씩 대출을 주면서 그걸 국민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계 그 어떤 머저리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짓입니다. 차베스나 마두로도 그런 헛소리는 안 했어요. 대출이 왜 권리가 됩니까, 대체? 대출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미래 소비를 필요한 만큼 현재로 앞당기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그 자본의 공급자에게 내 리스크에 맞게 지불하는 거래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자를 내고 동일한 금액을 받아가는 것은 대출도 아니고 금융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금융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까? 기본 주거, 기본 교통도 내놨습니다. 그냥 아무 단어에나 기본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기본 주택을 100만 채 지어서 뿌리겠다. 또 30년 공공임대 뭐 이런 조건으로 반값 주택을 내놓겠다.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문재인이 한다고 했다가 쫄딱 망한 것들이죠. 기본 교통은 뭐냐?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지방 소멸을 교통망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혁신적이고 거창하게 들린다면 전혀 아닙니다. 농어촌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주겠다. 이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아니에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농어촌에서는 버스가 무료. 와, 버스 공짜로 타러 농어촌으로 이사 가야지.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소리 같죠?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기본 돌봄도 있어요. 기본 돌봄. 앞으로 무슨 기본 시리즈가 더 나올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 기본 돌봄은 뭐 자잘한 걸 여러 가지를 넣어놨습니다만 돌봄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돌봄권이라는 권리는 대체 무슨 권리인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날 돌봐줄 권리인가요? 돌봄을 받을 권리인가요? 그런 권리가 과연 인류에게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자유와 권리 이야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돌봄권은 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무슨 좌파들만 가지고 태어나는 천부 인권의 아류작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돌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야기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즘 국회에 가면 돌봄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왜 저들이 돌봄 하느냐? 이 돌봄 타령은 돈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거대한 이권을 먹겠다는 목표로 돌봄 하는 겁니다. 탈시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탈시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다 돈 얘기입니다. 중증 장애인 케어 시장을 조 단위로 수십 배 뻥튀기를 해서 자기들이 처먹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탈시설 논쟁입니다. 기본 의료, 환자를 치료해 본 적은 있는지 의문인 참의사께서 책임자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미 안 된다고 결론 난 것들, 이미 실패한 것들을 기본이라는 글자만 붙여서 모아놨어요. 의사들을 계약으로 묶어서 지방에 머물게 하겠다.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 예탈을 면제하겠다. 공공의료에서 예탈을 면제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그냥 전국에 공공의료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 짓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미 전국의 공공의료원들은 다 폐망 중이에요. 그걸 늘려서 지역의료를 살리겠다. 지역의료를 너무나 못 믿은 나머지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대로 올라오는 인간이 예탈을 면제하고 공공의료원을 찍어내서 의료를 살리겠다. 이미 OECD 모든 국가 중 가장 지역의료 격차가 적은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이 기본사회 구상에서 가장 문제인, 가장 최악의 카테고리는 바로 기본 디지털, 기본 AI입니다. 뭔 말도 안 되는 단어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내가 붙인 이름이 이겁니다. 기본 디지털, 기본 AI, 기본 통신. 그런데 그 내용은 디지털과도 상관이 없고요. 통신과도 상관이 없고요. AI와는 더더욱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 디지털이 뭐냐? 전 국민에게 데이터 배당을 준다는 겁니다. 데이터 배당이 대체 뭐냐? 들어본 적도 없다. 예, 맞습니다. 왜냐? 세상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배당은 세 가지 형태라고 하는데, 첫째, 주민들의 지역화폐 결제 데이터를 기업에 판매해서 그 돈을 나눠 먹겠다. 이것은 예전에 이재명이 경기도에 있을 때 2019년쯤에 경기도에서 무슨 5천만 원어치 정도 팔 예정이라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 뒤로 무소식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들, 그 5천만 원 나눠받고 부자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인당 한 5원 정도 받으셨을 텐데, 이재명이 얼마 전에 말했던 국가가 국민연금 같은 걸 써서 펀드를 조성하고 빅테크 회사의 지분을 사서 배당 수익을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생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이미 계산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50조 펀드로 엔비디아 지분을 샀을 때 1년에 나오는 배당금 예상액은 20억 원입니다. 1년에 20억 원으로 대한민국 국민한테 배당을 주겠다. 인당 40원 정도 되죠. 1년에. 이건 그냥 황당무계한 거짓말인 거예요. 계산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국민들을 속이려는. 셋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매출액의 일부를 데이터세로 부과한다. 왜? 국민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발생하니까 자릿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세금을 만들어서 매출액의 일부를 떼어가겠다는 겁니다. 인터넷 기업, 플랫폼 비즈니스 등에는 미식별 정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 맵의 경우에 이용자들의 위치를 식별 정보 없이 누구인지 모르게 추적을 하면서 그냥 한 점의 움직임으로 변환을 해서 추적하면서 그 위치가 바뀌는 속도를 계산해서 정체 구역을 판단하거나 사고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기업에는 물론이고 사용자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은 이 미식별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EU 전체가 기업의 미식별 익명화 데이터의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고요. 미국도 소비자 데이터, 상업 데이터는 물론이고 의료 데이터도 미식별이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됩니다.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폴 그 어느 국가도 미식별 정보는 제 식별만 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데이터의 판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미식별 정보예요. 유저의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미식별 판단 기준에 대한 규제는 심합니다만 그 정보 자체는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요. 어차피 그 정보라는 것은 기업이 자기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만 없다면 그냥 그 기업의 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기업이 자기 서비스로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그걸 단지 데이터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가로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과를 깎아서 팔았는데 사과 껍질이 남았어. 그 사과 껍질로 이론적으로 비료를 만들 수도 있어. 그랬더니 사과 껍질이 생겼지 않았냐면서 국가가 세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내 사과를 내가 깎아서 팔고 내 껍질이 남은 거라고 그냥 버릴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경영의사 결정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라, 심지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법인세로 이미 받아가고 있죠. 그냥 네이버, 카카오, 너네는 데이터가 발생하네? 그러면 총 매출액의 3%를 추가로 세금으로 내놔라. 이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자릿세를 뜯어가는 깡패 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걸 기업에게서 뜯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해요. 이게 바로 데이터 배당금입니다. 기업이 가진 미식별 데이터 자체의 세금을 물려서 그걸 나눠 처먹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철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파 내에서도 스펙트럼이 갈리니까 당연히 우와 좌는 지향점이 다를 수 있죠. 복지, 세제 또는 경제를 보는 시각도 물론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것이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컵의 물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건설적이고 또 현실적인 논쟁이라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설사 의견이 좀 갈리면 어떻습니까? 그 토론 과정에서 발전이 따라오는 것인데,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없는 물을 있다고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생길 리가 없는데 나중에 언젠가 마법처럼 물이 생겨날 것이라고 거짓말해서도 안 됩니다. 비가 안 올 것이 분명한데 비가 오면 물이 늘어나니까 괜찮다면서 지금 있는 물을 흥청망청 나눠 먹어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자원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나눠줄 것처럼, 없는 돈을 나눠 먹고 모두가 부자가 될 것처럼 떠드는 정치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꿈꾸는 기본사회, 기본국가,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나눠주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이 기본사회 비전은 정확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없는 돈을 있다고 하고 존재하지 않는 돈을 쓰고 남의 돈을 나눠주고, 그게 기본 사회입니다. 이재명 미리 보기 다음 시간에는 공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공유부로 가면 이 거짓말은 한층 더 심해집니다. 다른 기본 사회 정책들이 남의 돈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거라면 민주당이 말하는 공유부는 내 돈을 빼앗아가서 그걸 다시 나한테 나눠주면서 선심을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